최근에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자문 겸 이렇게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해 주다가 화도 나고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 부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동생들이 보통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보면은 깊게 생각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더라고. 최근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혹시나 그 친구가 보고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설명하려는 거다 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던 동생이 이제 고향이 그 경남 쪽이에요. 경북인가? 이제 자기 고향 쪽에 가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뭐 냉삼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B, 그냥 일반 뭐 목살 삼겹살집을 하는 게 좋을까요? C, 유행이 불었었던 닭 특수부위, 닭 직화구이 이런 것들 이 중에 어떤 거를 해보면 좋을까요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다니더라고. 물어봤더니 이 ABC가 사실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주변의 지인은 이게 낫지 않냐 저게 낫지 않냐 이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자세였겠지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창업으로서는 첫 창업이지 외식업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친구야. 근데 이런 친구가 그거 자체를 한 달 이상 혹은 2달 이상 정하지를 못하는 모습이 화가 났던 건데,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은 사실 뭐를 하느냐가 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저자본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한 1억 5천? 내외 창업을 저자본 창업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정리를 했을 때 뭘 하는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도 식당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해봤던 친구가, 아니 나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본인이 냉삼을 하겠다라 그러면 냉삼이 잘 어울리는 냉삼이 없는 동네 상권을 점포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던 냉삼집과의 차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본다라던가, 아니 닭 특수 부위도 서울 쪽에서는 많이 생겼겠지만 아직 그 지역이 없다라면 될 확률이 높겠지. 근데 그거를 정하고 나면 두 번째 문제를 또 얘기해. 근데 닭 특수 부위를 하려면은 요새 생기는 닭 특수 부위 집들은 다 뭔가 컨셉을 특이하게 만들던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시작이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뭐 냉삼을 하게 되면은 냉삼은 이미 많이 생겼고 또 꺼지지 않을까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끝없이 반복해서 원점으로 계속 돌아오더라고. 내가 사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야 이거 제비뽑기로 하자. 차라리 그냥 오늘 난 이거를 정했으면 좋겠다. 닭 특수 부위집으로 정해졌으면 너가 말한 대로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게 문제라면은, 아니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은 그 자금을 구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고 닭 특수 부위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잘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래서 그날 내가 야 우리끼리 이거 하자. 이제 더 이상 바꾸지 마라. 근데 너무 열받아. 이 주변 사람들 얘기하니까 어제까지도 또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대. 이게 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 화가 났던 게 닭 특수 부위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 어디 가봤니? 근데 요새 이런 거 어차피 우리 뭐 얘기되잖아. 송계옥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되게 많이 생겼어.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해도 뭐 개식당, 개스토랑, 개모임, 뭐 꽃끄덕을 이 개자 들어가서 뭔가 항상 뭐가 잘 되다 보면은 그 지역들에 이제 비슷한 컨셉이나 뭐 벤치마킹을 하든 본인의 생각들을 가감해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 닭특수 부위집을 그래도 선호하는 것 같길래 어디 가봤니? 했더니 송계옥 한 군데 가봤대. 그러니까 나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본인이 이걸 하고 싶은데 최소 10군데 혹은 가능하다라면은 가보진 않더라도 그 매장들의 특징들을 다 나열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뭐 인테리어는 어떤지, 아웃테리어는 어떤지, 메뉴 가격은 얼마에 파는지, 반찬 구성은 어떤지, 불판은 뭐를 쓰는지, 불은 뭘 사용하는지, 가구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나열해보고, 사실 여기서 잘 골라서 이렇게 짝짓기 하듯이 불판은 난 이거를 하고 싶고 창 구성은 이 집이 좋네? 이런 데서 원래 시작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본인이 더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빼고 싶은 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시작인데, 창업을 코앞에 둔 사람이 이와 관련된 매장을 한 군데를 가보고 하고 싶다 하는 게 너무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반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자본 창업은 뭘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장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사장님의 기운과 손님들을 대하는 뭔가 태도와 자세와 긍정적인 기운과 합리적으로, 솔직히 장사를 쉽게 생각하면은 맛있는 음식과 뭐 음료를 합리적이고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서 그 공간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기분 좋게 가서 트래픽이 일어나고 바이럴이 일어나서 재방문이 되든 아니면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든 이게 어쨌든 장사의 이런 순서이자 단계인 거잖아. 고민들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서 그냥 정해진 거를 밀어붙이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최근에 게스트분들을 엄청 많이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대여섯 분 정도 만났나? 공통적으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기운? 맞나? 기세? 이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나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은 그런 분들은 자기 거에 대한 자기 애랑 자기가 판매하는 본인의 그런 제품 혹은 음식, 자기 매장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력해. 이게 왜 안 되죠? 이건 무조건 돼요. 이런 게 이제 기운과 기세인데. 그래서 내가 그 동생한테도 기세가 중요하다. 근데 솔직히 지금 기운이 좋은 기운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막 화가 좀 났나 봐. 기분이 나빴나 봐. 아니 저 기운 좋은데요? 기세 좋은데요? 너 자신이 너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기세가 아니라 기세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지. 네가 네 입으로 기세 좋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거를 또 같이 고민을 해봤어. 기세가 좋아지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게 마음가짐을 내가 기세가 좋아져야겠다 뿅 한다고 해서 기세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공을 들이고 준비하고 이런 그 숫자가 많을수록 그런 게 생각해. 예를 들어보면은 이 유사 업종을 다 쫙 나열해서 뭐 엑셀이든 한글이든 뭔가 표로든 이 집의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반찬 구성, 아까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아, 이 집은 이런 게 잘하구나, 이런 요소가 좋아, 이런 작업들을 1차적으로 했어. 오케이. 그리고 상권도 부동산 업자분들보다도 내가 더 빠삭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상권이 있으면 직접 가서 밤낮, 시간대, 요일별로 직접 가보고 그 주변인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누구 의견, 한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전문가, 비전문가, 뭐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또 본인만의 뭔가 생각이 또 하나가 또 새로 생기고 아니면 뭔가 유튜브라든가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뭔가 정말 나는 닥특스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평가와 장단점을 막 찾아보고 내가 누구보다 이 정보에 대해서 내가 다양성이나 이해도가 높아졌어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또 플러스 1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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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모이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기세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야. 막 주변인들한테 도움도 물어보고 이 사람 의견도 구해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누군가가 선택해주기를 바라나? 아니 선택을 해주면은 또 그걸 또 고민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워.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그 동생이 기세를 길러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했던 비슷한 얘기를 해주기는 했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딩 작업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모른다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물어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내가 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막 오히려 화를 내요. 너가 뭔데 내가 간절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너가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이러면 또 할 말이 좀 없어지거든. 이게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좀 민감할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유튜버가 하던데 공감이 갔던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최근에 만났던 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네. 잘 되는 매장이 있으면은 그 매장을 찾아가서 이 집이 고깃집이야. 어떤 숯을 쓰는지 막 박스 막 찾으려는 이런 노력. 고깃집 컨설턴트의 강연도 본인이 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막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들으려는 그런 노력과 태도와 자세가 있는 분들이 좋은 결과치를 내지 어떻게든 막 비용은 안 들이고 근데 시간이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플러스 1포인트가 되는 게 막 쌓여서 막 10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10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20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요새는 관심만 가지면 정말로 정보가 넘쳐나잖아. 뭐 냉삼이야. 냉삼집 뭐 유명한 데들 많고 다 가보고 그 집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또 유튜브 찾아보고 또 주변에 또 어떻게든 요새는 또 용기 내서 그런 데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예전에 그 신비갈비 사장님도 사람들이 막 지방에서도 찾아와서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간절하다라면은 그런 노력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지 않나? 뭐 또 꼰대 같은 얘기 걸고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게 그냥 좀 최근에 느꼈던 에피소드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
요즘 시대는 가장 힘든 게 남의 말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또 이렇게 하면은 고집들이나 본인 생각들이 너무 세.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거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준비 없이 그런 경우들만 너무 많아서 이것도 비슷한 얘기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서 좀 이렇게 피드백이나 내 의견을 드리면은, 나도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가면은 말했던 포인트를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그대로인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단력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데, 저는 뭔가 그 결단력은 모든 프로세스를 내가 다 알고 있으면 그 결단력이 생길 것 같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검색만 잘해도 다 요새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기본 로우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저 한편으로는 그때 그 생각 들긴 해요. 그 정보를 자기가 똑똑하게 빨아먹는 건 중요한데 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이 못 고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선택하기가 같다고 힘드실 생각해요. 수도 있고. 그 우리가 아는 형님이 되게 자주 쓰는 단어야. 딥다이브. 네. 깊게 빠져드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 오늘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도 잘 못하는데 자꾸 제가 잔소리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은, 그 동생을 꼭 이렇게 내가 지금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나 좀 이런 이렇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했던 얘기니까 메시지가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내용, 다음번에 게스트분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해서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